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장애인정보화협회 IT 큐안글 2020 버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박경희입니다. 본 영상 이전에 ITQ 관련하여 경상북도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정성껏 제작하여 올려놓은 영상이 많으니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참고해주세요. 본문 관련 지시사항은 첨부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하여 영상과 지시사항을 꼼꼼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기 전 먼저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장은 내 PC 문서에서 ITQ 파일에서 받으신 수험 번호와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장이 되셨으면 이제 기본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의 값을 잘 확인해 보시고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글꼴은 함초롬 바탕, 그리고 크기는 10포인트, 양쪽 정렬, 줄간격 160%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용지 여백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여백은 쪽에서 쪽 여백을 가셔서 쪽 여백 설정을 누르셔도 됩니다. 또는 키보드 F7번을 누르셔도 똑같은 입력창이 열립니다. 하셔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10, 왼쪽, 오른쪽 11, 제보는 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용지 여백이 설정이 되셨으면 이제 1번부터 입력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점 치시고 3줄 띄워주시고 2점 띄우고 3줄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쪽에서 구역 나누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위와 같이 3점 치시고 3줄 띄고 4점 3줄 띄워주십시오. 이때 엔터는 1번과 2번, 3번과 4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위에 한 번 더 구역 나누기를 하신 후 문서 작성 능력평가를 위한 제목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셨으면 커서를 앞으로 옮겨 책갈피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는 입력으로 가셔서 책갈피를 누르신 후 조건에 맞는 책갈피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책갈피를 넣어 주셨으면 1번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영어 문단과 한글 문단을 입력해 조건에 맞게 스타일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단을 넣어 주셨으면 이제 스타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전체 선택하신 후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스타일로 들어가신 후 플러스 버튼을 눌러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의 이름은 조건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고 영문의 이름은 따로 설명이 없기에 바로 문단 모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백은 15,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입니다. 문단 모양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글자 모양을 설정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에서 한글의 글꼴은 궁서입니다. 그 다음 크기는 10포인트, 장평은 95, 자가는 5%입니다. 그 다음 설정이 되면 영어를 들어가셔서 영문의 글꼴은 굴림입니다. 굴림을 하셨으면 똑같이 크기는 10, 그리고 장평은 95, 자가는 5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다 되셨으면 스타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성된 스타일을 설정을 하시면 출력 형태와 똑같은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표를 이용한 작성으로 조건을 확인하시고 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5줄과 6칸의 표를 만들어줍니다. 만드신 후 표 전체의 글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전체의 글꼴을 굴림 1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굴림 10포인트와 바꿔주셨으면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신 후 입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제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합계도 숫자에 포함되기에 같이 선택하여 오른쪽 정렬을 해줍니다. 그 다음 셀 배경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의 회색 부분을 선택하신 후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셀 테두리 배경으로 갑니다. 그 다음 배경에서 색에서 면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셀을 선택하신 후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후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누르시면 이렇게 합계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 이제 캡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션은 표의 레이아웃에 있습니다. 캡션을 위로 입력하신 후 알맞은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조건과 똑같이 글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 10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캡션은 오른쪽에 있으므로 오른쪽 정렬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출력 형태와 똑같은 동일하게 되도록 선 모양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선택하신 후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셀 테두리 배경을 들어가신 후 테두리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필요한 선을 변경해 주십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선도 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합계의 X자도 똑같이 가셔서 테두리가 아닌 대각선에서 X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는 출력 형태와 똑같은 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조건에 맞는 범위를 선택하신 후 마우스 오른쪽에서 차트로 들어가셔서 묶은 세로형 막대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차트의 위치를 옮겨주기 위하여 개체 속성을 들어가신 후 글자처럼 지급을 눌러서 밑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 크기를 표와 비슷하게 늘려주신 후 표의 레이아웃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레이아웃은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설정되도록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 출력 형태와 똑같은 레이아웃이 되었으면 이제 제목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글 글꼴과 영어 글꼴을 모두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진하게 12포인트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 설정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후 속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속성을 누르셔서 오른쪽에서 채우기는 흰색, 하얀색, 그리고 테두리, 그림자로 가셔서 아래쪽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을 넣어주셨으면 이제 축 제목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제목 편집을 가셔서 내용을 입력하시고 제목 외의 글꼴은 모두 도둠 보통 10포인트이므로 도둠을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또한 한글 글꼴과 영어 글꼴을 모두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 외 모든 글자를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때 글상자의 글자의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맞춰주기 위하여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선이 있으므로 선을 추가해주고 이제 밑에 항목축은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눈금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갑축은 하얀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왼쪽 마지막 갑축은 선을 만들어 주시고 범위가 다르기에 주 단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주 단위는 5가 아니라 6.25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차트도 출력 형태와 같은 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3번의 입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수식 편집기를 이용한 것이므로 일단 가로 1번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에서 수식을 들어가서 똑같은 수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뭐를 써야 될지 어디서 뭐가 있는지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셨으면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2번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3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4번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모든 도형을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을 해야 하고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사각형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불러와 크기를 120, 14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임의의 색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색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글상자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를 불러와 똑같이 크기를 설정합니다. 90과 15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안쪽에 글을 넣어 놓고 이제 속성에 들어갑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개체 속성을 들어가신 후 채우기에서 빨간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선에서 선의 모양이 반원이므로 굴곡을 바꿔줍니다. 다음 안쪽에 글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글꼴은 굴림 24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글자의 색을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으면 이제 밑에 그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입력에서 그림으로 가셔서 대피C 문서 ITQ 파일의 픽처 부분에서 로고 1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1번을 불러오신 후 크기를 40과 30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신 후 그림이 지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옮겨가셔서 회색조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되셨으면 하이퍼링크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하이퍼링크는 입력으로 가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력에 하이퍼링크를 가신 후 한글 문서로 가셔서 아까 세 번째 페이지에서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게 합니다. 넣어주셨으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하이퍼링크 열기를 눌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맵시를 넣습니다. 글맵시 또한 입력에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셨으면 글메시 모양을 역갈매기형 수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꼴을 궁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설정을 해주시고 크기를
개체 속성을 가셔서 일단 그것 또한 위로 올려주시고 크기를 50과 30으로 맞춰줍니다. 설정이 되셨으면 알맞은 위치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 이제 밑에 조건에 맞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불러옵니다. 직사각형을 불러오신 후 크기를 8과 15로 맞춥니다. 맞추신 후 개체 속성을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개체 속성에서 면색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면색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 둥근 모양이므로 선도 바꿔줍니다.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신 뒤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글자를 넣어주신 후 글꼴을 궁서 20포인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궁서 20포인트로 바꿔주셨으면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신 뒤 또 다른 직사각형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직사각형을 불러오신 후 15와 8로 크기를 맞추신 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개체 속성을 들어갑니다. 똑같이 둥근 모양으로 선을 맞춰주고 채우기는 제가 임의로 흰색을 제외한 색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력 형태를 보시면 밑에 있기에 오른쪽 마우스에서 순서로 뒤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상자를 불러오겠습니다. 글상자를 비슷한 크기로 맞추신 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개체 속성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색은 색 채우기 없음을 사용하고 선으로 가셔서 종류를 전선 또는 파선으로 설정합니다. 설정하셨으면 안에 글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입력하신 후 글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도듬 18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를 선택하셔서 컨트롤을 누르신 후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신 후 컨트롤 C를 누르셔서 밑으로 내리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셨으면 필요한 부분의 내용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색깔도 조금씩 제가 임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의 내용 또한 출력 형태와 같이 바꿔주도록 합니다. 다음 직사각형 하나를 더 불러옵니다. 그리고 크기를 55, 75로 맞춰줍니다. 맞춰주신 뒤 오른쪽 마우스에서 개체 속성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에서 선 채우기 없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번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 작성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의 글꼴을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글꼴은 궁서 18포인트 진하게입니다. 진하게 바꾸셨으면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덧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덧말은 입력 화살표에서 덧말 넣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덧말은 위에 적혀있는 글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덧말의 위치가 위로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 머릿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쪼개서 머릿말 위쪽으로 하신 뒤 입력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되셨으면 글꼴을 도듬 10포인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으면 오른쪽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료가 되면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본문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셨으면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뒤에 커서를 두신 뒤 서식으로 가셔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기능을 이용합니다.
누르셔서 모양을 알맞게 선택하신 뒤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줍니다. 면색은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설정을 다 하신 뒤 이제 각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주는 필요한 단어만 마지막에 커서를 옮겨두신 뒤 입력 화살표에서 주석에서 각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각주의 번호 모양을 잘 확인하신 뒤 입력 형태와 똑같이 바꿔주도록 합니다. 바꿔주시고 구분선의 길이가 5cm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안쪽에 각주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를 누르신 뒤 이제 한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입력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더 편리하지만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 다 쓰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선택하시고 한자 키보드를 누르신 뒤 알맞은 한자를 선택하시고 입력 형식을 한글과 가로 한자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한자도 설정을 하셨으면 그림을 불러옵니다. 그림은 또한 내 PC 문서 ITQ에 있습니다. 그림 4를 불러오셔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그림만 남기기 위해 자르기를 이용합니다. 자르기가 완료가 되었다면 크기를 맞춰줍니다. 40, 4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속성에서 바깥 여백 왼쪽을 2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신 뒤 입력 형태와 똑같은 위치에 되도록 그림을 옮겨줍니다. 이때 설정을 하실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그림 왼쪽에 있는 단어들의 끝의 위치가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글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 그리고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선택하신 뒤 오른쪽 마우스에서 글자 모양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신 뒤 글자 색은 하얀색, 음영색은 파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설정을 하시고 밑에 이제 문단 번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으로 가신 뒤 개요에 가셔서 개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로 가셔서 1수준의 번호 모양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신 뒤 알맞은 번호 모양을 적용시키고 너비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너비 조정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입니다. 이 수준도 똑같이 번호의 모양을 확인하신 뒤 적용을 시키시고 너비 조정은 30포인트 오른쪽 정렬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미리 보기를 확인하시고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누르신 뒤 앞에 생긴 것을 한번 지우시고 전체 선택하신 뒤 금방 만든 개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AB가 없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을 선택하신 뒤 한 수준 감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수준 감소를 함으로써 AB 2수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 선택을 하셔서 줄 간격을 160이 아닌 180%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의 제목의 글꼴을 굴림 18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글자의 효과를 기울임으로 바꿔주신 뒤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에서 확장의 강조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강조점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뒤 표의 글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전체를 선택하신 뒤 도듬 1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신 뒤 필요한 부분의 셀을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셀 합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 형태와 똑같아지도록 셀을 합쳐줍니다. 그 다음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으며 입력 형태와 똑같이 되도록 칸의 너비를 조정을 해줍니다. 너비 조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셀 배경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신 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셀 테두리 배경을 눌러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그라데이션에서 시작은 하얀색, 끝색은 노란색으로, 유형은 가로로 해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입력 형태와 똑같아지도록 선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에서 종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한자 L 키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밑에 글자의 글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의 글꼴은 궁서 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진하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글자 모양에서 기본에서 장평을 110%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모든 글꼴은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쪽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에서 쪽 번호 매기기로 가셔서 오른쪽 아래로 옮겨주신 뒤 번호 모양, 줄표, 시작 번호를 순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모양을 확인하신 뒤 바꿔주시고 줄표가 없으므로 없애주시고 시작 번호를 4로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쪽 번호가 완성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다 작성을 되셨으면 저장을 누르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뒤 지출을